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업이 이게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작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스페인 수출 초일기입니다. 바로 코앞이라고 그래요. 협상 막바지 단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쓸만한 자주포가 없다. 그리고 기꺼이 있는 게 독일제 PZH2000. 2000이 이름만 유명하지 몸값이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발주하면은 뭐 까다로운 것도 많고 제 시간에 올 수도 없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성비 모든 측면 납기 뭐 가격 성능 다 따져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도 남유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 주제로 지금 K9 자주포 스페인 수출 초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로 김칫국 마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빠른 뉴스였죠. 작년 이맘때 얘기를 할 때 네. 상당히 좀 그 되겠어 사실 그러면서 이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지지부진했고 그런데 드디어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 아정당이 새로 돌아왔습니다. 1사분기를 보내면서 이제 2사분기에 아정당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원금을 많이 듬뿍듬뿍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요즘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약정 지난 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네네.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돈을 왜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야 되고요. 늦게 챙길수록 손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아정당에 전화 한 통화 하시면은 통신사 8개 비교도 가능하고 네네. 최저 요금을 딱 뽑아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원금 최고가 보장제까지 있어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 당일 현금까지 입금이 바로바로 되니까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에 또 원빈님이 모델이니까 이 보증 수표나 다름이 없죠. 지금 아정당 카톡 추가만 해놔도 네네. 지원금 제일 많이 주는 대란 알림부터 매달 공짜 휴대폰 주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던 지원금 24시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서 싹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슈퍼소닉 TV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가 스페인 이 협상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스페인 자주포가 노후화가 이제 심하죠. 그리고 사거리 문제도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M109 M109. 시리즈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55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A2 버전. 네. 그래서 A5까지가 좀 거기에 성능이 사거리가 그렇게 연장이 안 되고 운영 유지 측면에서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2 버전부터 A5 버전까지는 이제 많이 깔려 있고 미군은 A6 팔라딘부터 이제 채택을 이제 본격 개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네. 지금 A7은 많이 이제 또 개조 개량을 또 하고 있어요. 미국 분도 예. 급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거는 A2 버전 아니면 A3 뭐 나라에 따라 A4 그다음에 A5 이게 사거리가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운영 유지 도입한 게 꽤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래 앞날을 생각하면은 신형 자주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차체나 여러 가지가 좀 써야 되는 게 이 109, A2, A3 뭐 이런 게 너무 또 오래 노후화됐고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갈아치우자. 그 스페인이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국가로 이렇게 보통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이 K9 자주포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 나토 국가이고 네. 뭐 이제 냉전 시작할 때 미국이 끌어들여서 나토 국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후방 무기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후방 무기 그리고- 나토의 후방 무기 창고 역할.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나토 국가에서 볼 때 잠재적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국가들 건너가서.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토 국가 중에서 남유럽 사령부 담당의 네. 스페인이 이제 주된 세력이고 옆에 이태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난민이 넘어온 지역이 다 지중해잖아요. 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구소련이나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그걸 또 담당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하고 튀르키예요. 그래서 이 남부렵이 후바인 것 같은데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고 이 어떤 분쟁에 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어 측면에서
아프리카와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화를 시키는 게 뭐 천천히는 해요.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뭐 일단 복지 쪽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 이 무기 체계가 꼭 기본적으로 화력들을 이제 교체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내세워서 기획을 해서 이게 실전 도입을 하는 거는 또 한참 후니까. 그럼 이 나토 국가들의 자금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 스페인 자체 이제 국방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죠. 미국이 지금 이거 국방 예산 증액 안 한 맞성 피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금 지목을 했고 트럼프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전투기에 비교해서 자주포는 이제 상대적으로 돈이 좀 덜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니까. 어떤 자기들 표시는 나토 자체에서도 이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방 무기 창고로서의 역할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자주포를 현대화해라. 스페인 너희도. 근데 이제 그걸 따져 보니까 PZH도 있지만 독일에 2000 그것도 있는데 실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전선을 생각하면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그렇죠. 이 벨트가 네. 그건 같은 계열 K9 자주포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무기 어떤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자주포로 이제 하는 게 유리하죠. 가성비가 우수하고.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K9 자주포. 폴란드, 루마니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된 거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순수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 받겠다가 아니라 일종의 정비 공장으로 시작하니까 물량을 현지 설립해라 공장을. 물량을 이제 발주 물량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하는데 1단계는 이제 MRO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후방 기지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개량 소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제 들어간 자주포가 폴란드하고 이제 루마니아에 들어가고 다 각각의 폴란드 버전, 루마니아 버전이지만 여기 또 스페인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다 모아서 공통으로 개조 한번 해볼까? 자기들은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자기들이 주력으로 한국을 일단 옆으로 서브로 빼버리고 메인이 아닌 서브로. 이제 스페인에서 공장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유럽에 K9 자주포를 다 사업을 이제 만들 수 있죠. 나토 사업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폴란드가 또 자기들이 방산을 또 키운다, 앞으로 살리겠다 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 PL 버전을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고. 근데 루마니아도 사실 방산을 좀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RO 버전, 루마니아 버전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그 맞게 개량을 할게. 그럼 일단 폴란드, 루마니아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발전을 해도 스페인이 나중에. 근데 뭐 에스토니아 거라든지 다른 나라 지역이죠. 핀란드라든지 그런 나라 거는 가져와. 내가 개조 개량할게. 방산의 기술도에 따라서 유럽의 자주포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 흩어져서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나토의 무기 뭐 이렇게 발전사 보면 그런 게 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 플랫폼은 동일한 거로 이제 가져가고. 이제 이 고민을 1년 동안 이제 많이 구체적으로 한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하나 에로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표준화 작업. 표준화 작업인데 스페인 버전, 에스파니아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나라에서 개조할 때 개조 소에 맞게 기술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게 스페인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정착이 되면은 2030년대는 이제 손대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저작권 문제 다 해결하고 그랬던 게 이제 뭐 유럽 중심의 어떤 서유럽 중심의 무기 어떤 발전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스페인 자주포 현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면서 스페인 육군과 해병대를 위한 자주포 총 128문, 여기에 탄약 수송차 128대, 군함차 21대, 지휘 통제차 59대까지. 이 스페인 포병의 전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K9 플랫폼으로 세우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로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의 어떤 우리 성공 사례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가성비, 뭐 시간, 뭐 돈 문제 다 따져보고 활용 문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쪽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스페인은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아껴 쓰면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머리를 나름대로 쓴 거죠. 이게 이 독일제 자주포에 매몰돼 있어야 되냐. 그렇다고 미국제 자주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노화돼서 실력 발휘 못 하는데 갈아치워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 시간에 지금 생각을 이제 딱 결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 K9 자주포를 한국이 아닌 현지 생산을 하겠다. 이제 그 M109 미국제 자주포 예를 들어서 M109가 이태리 버전이 따로 있고 뭐 L 버전이나 스위스 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제 자주포도 유럽에 들어가서는 나라에 따라서 개조 높낮이에 따라서 버전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번 경우를 살펴보면은 우리 것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나라의 기술에 따라서 자기들 작업화시키는 자기들 작전 요구에 맞게 개조 개량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출 시장도 뭐 이렇게 좀
따로 나갈 수 있어요. 도전을 해볼 수는 있어요. 걔들도 우리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스페인의 자주포 현대 사업 128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128문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주는 겁니까? 면허 생산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컴포넌트를 다 이제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면허 생산은 또 초기 단계는 이제 조립 단순 합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조립하면서 면허 생산 단계가 또 조립하다가 뭔가 자기들 뭐 이게 작전용에 안 맞다면 이제 갈아 끼우는데 그 폭이 좁게 아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자기네 자국산 제품이라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제 유럽산 제품을 갈아 끼우는 그 2단계가 있고 네. 그런 것을 다 거치면은 결국 이제 유럽 버전을 스페인 버전을 또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55라는 게 미국의 M109A2를 10년 동안 85년부터 면허 생산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면허 생산하면서 이게 어떻게 조립하는 거고 어떻게 구동하고 시험 테스트하는 그렇죠. 거를 배워가지고 바로 K9로 이어졌거든. 그 시기가 바로 이어졌거든. 95년도에 본격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국이 어떤 그 K9을 또 흉내내서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 이 128문 중에 일정 분량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넘겨주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좀 면허 생산 자체로 스페인에서 생산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조 개량 버전이죠. 3단계가 이제 자국산 버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보면서 네. 자국권 수요를 먼저 확보를 하고, 네. 근데 이게 K9 자주포 어떤 사용국이 유저가 많으니까 요 개량 사업을 별도로 자기들도 이제 뭐 방산이 있으니까 방위산업 네. 개조를 해서 뭐 이 유럽의 에스토니아인지 핀란드에 한번 제시를 해볼까.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게 또 영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아예 새롭게 디자인도 이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아예 새로운 디자인 버전을 낼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을 토대로. K55에서 K9 넘어가듯이. 예. 근데 이 자주포가 일단은 최근 애들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오래돼봤자 2016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는 뭐 당장은 뭐 어렵다고 봐야 되고 또 이 다가오는 미래가 지금 자주포가 무인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무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무인화, 완전 무인화. K9 A3. 육군의 뭐 유무인 복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에 전통적인 무기 개량 아니면 그거를 이제 카피 떠서 독자 버전 모델을 만들어서 뭐 수출을 시장에 내놓는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토대를 스페인이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도입에 있어서 토대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송기 그 주력국이었거든요. 스페인 세비야에 A400 공장이 있어요. A400M. 네, 거기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러 다녔는데 네. 그래서 수송기 매물 그 전에 CN235라고 우리 CN235까지. 공부 사용 그러니까 수송기 아주 오래됐어요. 1920년대부터 수송기 같은 뭐 전력 투구하고 그다음에 일본 이제 옛날 50년대 60년대 제트 훈련기도 하던 나라인데 개발하던 나라인데 딱 그 나라의 방산 항공 산업이 그쪽에 치중돼 있고 나머지 지상무기 체계는 이렇게 이제 화포 쪽으로 포병 쪽으로는 좀 뭐 버전들이 있는데 뭐 대전차 로켓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탈냉전 이후에 좀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대테러전 기간 동안에 네. 그다 다시 이제 또 신냉전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과거에 뭐 7, 80년대처럼 한번 좀 손을 댈까.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후방 기지로서 역할, 그다음에 유럽의 공통 자주포로 들어가는 이제 지금 K9 생각을 많이 이제 해서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인과 협상 지금 잘 이뤄내서 계약 꼭 성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상국이 좀 작년에는 좀 뭐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좀 신선하다 이 대상국이. 신선하네요. 스페인 따뜻한 나라. 뭐 추운 나라만 갔다가. 평상시에 뭐 추운 지역 북유럽이나 예. 뭐 동유럽 그다음에 이제 더운 지역만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저쪽에 페루라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남유럽. 관광으로 또 유명한 스페인. 그러니까요. 그걸 또 접목을 시키니까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영업 담당하신 분들이 참 노력을 꾸준하게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그 부분이 인정이 지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이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슈퍼소닉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